엄마의 마음으로 책임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혁신교육에서 강조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 민주주의가 교육과정 재구성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혁신교육은 학생 자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교 민주주의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영향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학생의 요구와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생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교육과정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은 학생 중심의 수업, 성장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교사의 수평적 교직 문화입니다. 학교 민주주의는 교사가 수평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의견을 기탄 없이 나누게 합니다. 이러한 교직 문화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현장 연수, 외부 연수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한 배움을 교사들이 함께 나누게 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마을 교육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 민주주의는 마을의 경계를 허물고 학교가 마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을 만듭니다. 학교에서 마을 대토론회 등을 열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학생들은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 민주주의는 자치 역량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맞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게 합니다. 학교 민주주의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러한 학생 자치 역량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입니다. 2번 문항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실 내 비민주적인 요소를 수업, 생활교육, 환경 측면에서 찾고 이를 민주적 교실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사 중심의 수업이 되면 비민주적입니다. 이러한 것을 학생 중심의 학생의 요구와 실태를 반영한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평소에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하여 조사하고 알고 있으며 이를 동기 유발에 활용한 수업은 학생 중심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수업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행복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통하여 민주적인 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지도입니다. 응보적이었던 생활지도를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민주적인 관계 형성을 하게 합니다. 학생들은 벌을 받는 것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회복으로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근본적인 관계 형성이 교실에서 생활교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민주적인 교실이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함께하는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셋째, 학생에 맞춘 교수학습 환경 조성입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교수학습 환경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맞추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교수학습 환경 조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30 미래교육에서 학교, 마을, 이학습터를 연계한 교수학습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중심의 유연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민주적 교실을 운영해 나가는 참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3번 읽겨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생이 있을 때 교사는 학교 매뉴얼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학교 매뉴얼을 2, 5, 8일에 맞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단 결석이 이틀 이상 계속될 경우 관리자님께 말씀드리고 상황을 보고합니다. 또한 학부모님과 상담 약속을 잡아 학부모님과 상담을 합니다. 이틀 이상 무단 결석이 계속된다면 이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학부모님과 상담합니다. 두 번째, 5일 이상 무단 결석이 계속된다면 이는 중요한 일이므로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이럴 때에는 학부모 상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 상담을 통하여서 위클래스, 위센터 등에 연계하여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파악합니다. 세 번째로 8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님을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는 인지를 가지고 교사 자신이 학생에게 상담을 통한 지원을 해야 하며 이 상황이 해결되고 난 후에도 학생들을 추후 관리해야 합니다. 학생의 마음은 교사의 신뢰를 얻을 때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에 학생과 신뢰를 형성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마음을 나누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1번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라는 교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직관을 바탕으로 교실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보면 학생들은 교사에 의하여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즉, 교사가 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보며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싶다라는 잠재적 교육 과정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항상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생활교육에 있어서 항상 조력이 되는 교사입니다. 기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둘째, 교과 시간에 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항상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배우는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하여 사제동행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와 즐거운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직접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것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2번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 만족도는 낮은 데 비하여
학생 만족도는 더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에게 문제점을 우선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문제는 항상 학생의 공감을 얻어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에게 학교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듣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속닥속닥 창구, 비밀 신고함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듣고 이에 대하여 대처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학생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사가 된다면 언제나 기댈 수 있고 말을 나눌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